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유도기 시작하겠습니다. 유도기는 왜 유도기일까요? 예, 직류기는 직류를 사용했고 변압기는 전압의 크기를 바꿨고 동기기는 동기 속도로 회전했습니다. 유도기는 우리가 전자유도 원리 아시죠?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유도 원리를 이용한 기기이기 때문에 유도기라고 합니다. 전자유도 인덕션. 그래서 우리가 유도기를 인덕션 모터라고 하고요. 인덕션 모터를 줄여서 IM, 인덕션 모터, IM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변압기 할 때 변압기의 원리도 전자유도 현상이었고 이 유도기 자체의 원리도 전자유도 현상입니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기기들은 등가 회로를 그렸는데 모두 달랐죠. 그런데 유도기는요, 앞에서 했던 변압기와 등가 회로가 같습니다. 그래서 등가 회로 부분에 있어서는 변압기와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도기는 당연히 회전기예요. 회전기. 근데 발전기도 있을 수 있고 전동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동기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90에 전동기가 10이었다면은 유도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전동기가 90에 발전기가 1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동기고요. 유도기는 단상 유도 전동기와 삼상 유도 전동기로 나눠지는데 모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예전에 쓰던 선풍기 같은 거 있죠. 뭐 세탁기 옛날 같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모터도 많이 제어 부분도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좋아져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간단한 모터들 전부 유도 전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삼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기들이에요. 그리고 유도기 부분이 변압기와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하여튼 유도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유도 전동기의 원리 및 구조가 나오는데 회전 원리라고 해서 전자유도 법칙의 아라고 원판이라고 나옵니다. 아라고 원판. 이 원리는 회전 원리는 알면 좋고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알면은 회전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을 이해하는데 한결 수월합니다. 그래서 회전 원리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되는 데까지 이해해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과감하게 넘어가시고요. 이해가 되면은 되는 대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뒷부분 가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여기 아라고 원판의 원리가 조금 중요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라고 원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학교 다닐 때 조금 도시에 있는 좋은 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런 거 아라고 원판 시험도 하더라고요. 제가 다닌 학교는 폐교돼 가지고 뭐 시골에 있는 학교라서 이런 거 시험을 못 해봤는데 이런 거 시험해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R하고 원판이 있습니다. 이게 주인공이에요. R하고 원판이 있는데 N극에서 S극이 좀 막대 자석을 지금 교재 내용을 좀 참고해 주세요. 교재 그림 보시면 R하고 원판이 있는데 여기에 막대 자석을 이렇게 두고요. 이 막대 자석을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키면 잘 보세요. 이 안에 있는 R하고 원판이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회전하면은 얘는 보세요. 얘가 이 속도로 회전한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늦게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붙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천천히 회전해요. 그 원리가 뭐냐면 보세요. 자석이 지금 이렇게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속이 발생되겠죠.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발생될 겁니다. 예, 발생되죠? 그러면 먼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러한 자속이 발생됩니다. 자속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R하고 원판에서 여기 자석이 회전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속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얘가 운동합니다. 운동을. 그러면 기전력이 발생하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왼손 법칙 꺼내요. 왼손 법칙. 또 똑같이 자속은 발생하고 있고 자속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전력이 발생하죠. 기전력이 발생하면 뭐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여기 원판에 기전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왼손 법칙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토크입니다. 토크. 그러면 결국 어떻게 방향은 제가 생각할게요. 막대 자석을 이렇게 회전시키면 회전 방향도 막대 자석 방향과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하고 원판 막대 자석 이렇게 회전하면 이게 붙어서 회전하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적용하기 때문에 얘가 더 빨라요. 얘가 더 늦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R하고 원판이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얘가 못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가만히 있는 거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회전하니까 따라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막대 자석을 회전시켜 주는 것, 이것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모터에서 있죠. 모터의 가운데 있는 부분이 따라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자개를 회전시켜 주는 거.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럼 이것도 대충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회전 계장형. 회전 자개가 회전하죠. 그래서 자개가 회전하는데 요것을 전동기에서 만들어주는 거, 바깥 부분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전기자죠. 전기자. 전기자인데 얘는 실제로 가만히 있습니다. 얘 전기자가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회전 전기자형입니다. 직류기가 회전 전기자형이었고요. 동기기는 회전 계자형이었는데 얘는 회전 전기자형. 직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회전 자개, 막대 자석을 회전시켜주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봅니다. 우리가 단상에서는 교번 자개라고 합니다. 단상, 선이 두 가닥 들어가면 얘는 N,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자개가 형성이 돼요. 이것을 교번 자개라고 하고요. 삼상에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회전 자개가 발생합니다. 회전 자개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본 이렇게 돼요. 삼상 R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S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고요. T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R이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들어가는 게 X고요. 나오는 게 점이죠. 그 다음에 S상 어떻게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옵니다. T상 어떻게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RST가 120도 위상차를 갖고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잘 보세요. 보세요. 네, 보세요. 일단 R상입니다. R상. 그 다음에 S상은 R상보다 120도 위상이 늦죠. 그 다음에 T상은 S상보다 120도 위상이 늦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보세요. 첫 번째 이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세 번째, 요때를 한번 봅니다. 1번, 2번, 3번을 보시면 1번일 때는 우리가 R, S, T상이 있는데 1번일 때는 보세요. R이 파란색입니다. R은 위에 있고요. S와 T는 밑에 있죠. 그래서 R이 플러스 S와 T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일 때는 보세요. R과 S가 플러스고 T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3번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R도 마이너스죠. S만 플러스입니다. T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보세요. 기본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보세요. 1번은 어떻게 되느냐? 1번은 R이 플러스 S가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R은 그대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인데 S는 보세요. 들어가고 나오는 건데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들어가고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T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나오는 건데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요 그림상에서 요 부분이 이렇게 되고 요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니까 자속이 이 방향, 들어가니까 이 방향, 나오죠. 나오니까 이 방향, 나오니까 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속이 나오고 이렇게 자속이 들어갑니다. 얘가 N극, 얘가 S극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자속입니다. 그런데 2번 한번 볼게요. 2번 볼게요. 어떻게? R이 플러스 S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R은 원래대로 플러스 나오고 S 플러스 나오고 T는 어떻게? 마이너스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니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똑같이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지금 N극에서 이렇게 되었었는데 N극에서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만큼 회전한 거죠. 여기에서 이만큼 회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예.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고요. S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T는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죠. 그러면 얼마?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면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하니까 예, 요 방향 자체가 또 어떻게 돼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삼상 교류를 흘려줬습니다. 삼상 전동기 삼상 교류를 흘려주니까 그냥 흘려줬을 뿐인데 어떻게? NS 이러한 회전하는 자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R하고 원판에서의 회전하는 막대 자석 있죠? 그 회전하는 막대 자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상 교류가 굉장히 편한 것이 이렇게 회전하는 자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자개를 만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R하고 원판의 원리에 의해서 전동기를 회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가 됩니다. 회전 원리가 되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회전 자개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회전 자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회전 자개가 발생하는데 이 회전 자개가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요까지 한번 할게요. 요까지가 1사이클이죠.
1초에 이 1사이클을 60번 회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요? 1초 이만큼이 60번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전자기 어떻게 1초에 회전자기 60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회전자기의 속도를 ns p분의 120f 있죠. 이것이 동기기에서 얘기했던 그 동기 속도입니다. 이 회전자기가 이런 동기 속도의 속도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유도기 자체는 다른 기기보다 조금 간단합니다. 그래서 구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기에서 했던 전기자, 계자 이런 부분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또 간단해요. 제가 예전에 유도기 설명할 때는 유도기 제가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유도기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잃어버렸어요. 누가 공무상에 팔아먹었는지 얼마 전부터 안 보이던데 그것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들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여기까지 원리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삼성 유도 전동기의 종류입니다. 우리 보세요. 동기기는 종류가 어떻게 됐어요? 철극형, 원통형 이렇게 나눠졌었죠. 계자의 모양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직류기 같은 경우는 자속 공급 방법에 따라서 직권, 분권, 복권, 타여자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봤을 때 유입식이냐 건식이냐 혹은 뭐 단곤 변압기 뭐 누설 변압기 이런 방법으로 용도에 따라서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각 기기마다 명칭을 정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죠. 네, 틀립니다. 유도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유도기에 종류가 있습니다. 유도기 종류는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면 회전자 모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전자 모양. 즉 보세요. 크게 보면 유도 전동기는 단상과 삼상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입력되는 전원이 단상이냐 혹은 삼상이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라면 삼상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 삼상에서 회전자의 모양, 지금 회전자 앞에서 뭐였어? R하고 원판이었죠. R하고 원판, 그것이 회전자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의 모양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유도기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자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농형과 권선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의 구조는 첫 번째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교재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형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높여보면 얘 뭐같이 생겼냐면 우리 요즘은 없죠. 동물 학대 때문에 요즘 없는 것 같은데 다람쥐 안에 들어가서 쳇바퀴 있죠. 다람쥐가 안에서 뺑글뺑글 돌리는 거 있죠.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형이에요. 농형. 네. 다람쥐 쳇바퀴 할 때 하는 농입니다. 요 농인데 요것이 우리가 단락환이고요. 단락환이고 요것이 우리가 2차 도체 혹은 단락고리라고 합니다. 단락고리. 그래서 요 단락고리를 단락환으로 용접하거나 혹은 납땜을 해요. 납땜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거 R하고 원판 대신에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농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안에 그 회전자가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2차 저항 등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농형 유도 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농형 유도 전동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자 철심의 홈이 슬롯이죠. 슬롯이 원형 또는 사각 모양이며 요런 부분이요. 홈이 원형 또는 사각 모양이며 회전자의 홈이 축 방향에 평행하지 않고 조금씩 삐뚤어져 있다. 그러니까 얘를 눕혀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으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회전할 때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서요. 소음 같은 것들로부터 감소시키는 겁니다. 소음 감소 그런 목적으로 해서 소음 억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가 간단해요.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하며 취급하기 쉽고 운전 중일 때 성능 우수하나 우리가 전동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운전 중일 때 성능보다 기동할 때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보세요. 운전할 때 힘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것을 큰 물체 있죠. 무거운 물체를 멈춰 있는 걸 그걸 돌리는 힘. 그것이 기동입니다. 기동 토크가 크고 그 다음에 기동 전류가 작아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동 전류가 작고 기동 토크가 큰 것을 기동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데 얘는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기동할 때 특성이 나쁘다. 즉 기동 전류가 크고 기동 토크가 작습니다. 뭐 우리가 농형인데 권선형에 비해서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인데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농형은 그냥 여기에 우리가 그 권선을 감는 게 아니죠. 권선을 감는 게 아닌데 권선형은 말 그대로 여기에 권선을 이렇게 감은 겁니다. 예, 권선을 이렇게 감은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원래 전기과에서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모터를 일주일에 하나씩 감았어요. 엄청 힘듭니다. 보통 뭐 초보자 같은 경우는 하나 모터 감는데 한 15시간씩 걸려요. 예, 뭐 권선수 계산도 해야 되고 토크 계산도 해가지고 몇 번을 감아야 되느냐를 계산하는데 예, 이것을 우리가 권선을 감는 이유가 힘을 더 좋게 하고 토크를 더 좋게 하고 기동 전류를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농형은 구조상 여기에다가 2차 저항 및 다른 것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개선시킬 수가 없는데 권선형은 여기에 권선을 감았어요. 권선을 감았으니까 그 권선에 다른 2차 저항 등을 연결해서 특성을 좋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권선형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회전자 철심의 홈 속에 슬롯 속에 구리 도체를 넣어서 감은 도체를 넣어서 고정자 권선과 같이 고정자 우리 아라고 원판에서 막대자석 회전시키기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것도 고정되어 있는 삼성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정과 권선과 같이 회전자에도 삼상 결선을 한 것이 권선 유도 전동기고요. 내부 결선은 대부분 Y 결선합니다. Y 결선하고요. 단자는 각각 슬림링에 여기 단자 끝부분이라는 거죠. Y 결선한 끝부분에는 슬림링에 접속시킵니다. 그 다음 얘는 당연히 농형에 비해서 권선을 감았으니까 더 복잡하죠. 회전자의 구조가 복잡하고 슬림링과 브러쉬를 통해 기동저항기 여기에 저항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동저항기 혹은 2차 저항기라고 하는데 접속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운전이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왜 사용하느냐? 기동저항기를 이용해서 기동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속도 조정이 자유롭고 뭐 토크도 더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농형 유도 전동기는 기동 특성이 나쁜데 반해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기동 특성도 더 좋고 용량도 더 큰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농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결론은 권선을 감았기 때문에
구조는 복잡하고 가격도 비싸지만 큰 용량, 그 다음에 기동 특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극이 있습니다. 공극. 예, 공극 뭐,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게 뭐예요? 이게 계좌입니다. 맞죠? 계좌. RST. RST죠. 여기에 전원을, 교류 3상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럼 얘가 우리가 계좌고요. 얘가 R하고 원판과 같은 전기자입니다. 얘가 계좌고 얘가 전기자인데,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회전 전기자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도기에서 계좌와 전기자 사이 요 간격을 공극이라고 합니다. 공극을 하는데, 공극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적당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커도 좋지 않고 너무 작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유도기에서 공극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극은 고정자인 계좌와 회전자인 전기자 있죠. 예, 회전자 전기자 사이의 공간을 얘기하고, 공극이 넓으면 기계적으로 안전하지만 여자 전류가 커지고 역률이 떨어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보세요. R하고 원판에서 그 원리를 계속 제가 설명드리는데, 일단 계좌에서 전기자로 자속을 줘야 됩니다. 자속을 줘야 되는데, 공극이 너무 크면 얘가 이런 거죠. 똑같은 자속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극이 커버리면은 그만큼 더 많은 자속을 줘야 되겠죠. 공기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공극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자속을 공급해야 이 전기자에 닿는 자속이 똑같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공극이 넓으면 기계적으로는 안전하지만은 여자 전류가 커집니다. 왜? 더 많은 자속을 공급을 해야 똑같은 전기자의 자속이 도착하기 때문에 여자 전류가 커지고, 여자 전류가 커지니까 그만큼 역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공극이 좁으면 진동과 소음의 원인이 됩니다. 너무 빡빡하다는 거죠. 너무 빡빡해서 진동과 소음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험을 해보니까 공극이 좁으니까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고 순간 최대 출력이 감소, 그 다음에 철손이 증가한다. 이 부분은 따로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의한 값, 시험을 해보니까 공극이 작을 때, 클 때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극의 크기는 보통 0.3에서 2.5mm.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엄청 크게 그렸는데, 실제 보면 우리가 뭐 정밀한 모터가 더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갭을 0.3mm입니다. 0.3mm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회전시키도록, 문제없이 회전시키도록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좁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0.3에서 2.5mm 정도가 공극의 길이로서는 적당하죠. 네. 나머지는 뭐 이 구조상으로 있죠. 이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기기들보다는 매우 간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의 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도전동기 이론인데, 기기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세요. 직류기에서 이론하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직류기에서 유도 기전력, 유기 기전력, 이는 얼마다? 60A분의 P자판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나 동기기에서 이는 뭐다? 4.44의 FM 파이. 동기기 같은 경우는 4.44 FM파이에 권선계수 KW까지 곱한 것, 이것이 나왔었습니다. 유도기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요. 유도기에서도 유도 기전력은
변압기 동기기와 마찬가지입니다. E는 4.44의 FN 파이예요. 파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당연하니까 같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는데, 유도기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슬립이라는 게 있어요. 슬립. 보세요. 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R하고 원판을요. R하고 원판에서 얘가 회전하는 거 있죠. 얘가 회전하는 것은 막대 자석이 회전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삼상 교류를 공급하면은 알아서 회전하는 자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파수와 극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얘는 뭐다? 동기속도입니다. 동기속도 NS요. 그럼 얘는 R하고 원판 얘는 이것에 의해서 회전을 하는데 얘는 우리가 모터에서 실제 회전 속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 속도는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자에 의해서 삼상을 넣어주면 고정자에 의해서 알아서 동기속도 P분의 120F만큼 회전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얘는 R하고 원판 얘는 실제로 우리가 축에 물려가지고 회전하는 거죠. 얘가 회전하는 것이 실제 회전 속도입니다. 요 개념이 중요한데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고정자입니다. 고정자 계좌예요. 얘가 회전하는 건데 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NS는 P분의 120F만큼 얘는 실제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속이 회전하는 겁니다. 막대 자석 있죠? 이게 회전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것이 뭐다? 전기자입니다. 전기자가 회전하는 것. 이것이 실제 회전수 N입니다. 얘가 뭐냐면 실제 일을 하는 부분이에요. 일을 하는 회전수 N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슬립이란 개념이 있는데 슬립은 뭐냐면 NS분의 NS-N이란 거죠. NS-N. 이것을 슬립의 개념인데 얘를 우리가 회전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회전 손실이다. 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슬립에 대한 개념으로서 전등기의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상수인데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슬립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인데 이 개념 확실히 오셔야 돼요. NS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좌의 회전 속도고 N은 실제 회전 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지시 얘가 정지란 것은 N이 0이죠. N이 0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 N이 0이면 NS분의 NS-0 하면 NS분의 NS는 얼마? 슬립이 1이죠. 정지하면 슬립이 1입니다. 그 다음에 N이 NS로 회전한다. 이 극단적인 건데 N이 NS로 회전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N이 NS로 회전하면 NS-NS니까 슬립은 0이 됩니다. 보세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정지를 했다는 것은 R하고 원판에서 막대자석 계속 회전하고 있는데 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전원을 내가 공급하죠. 삼상 전원을 공급해서 회전 계좌가 회전하는데 가운데 있는 R하고 원판은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전력 손실이 되는 거죠. 전력을 공급해서 계좌를 회전시켰는데 얘는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터가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슬립 1, 회전 손실이 10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좋은 상태에서 얘가 회전해요. 1초에 1분에 1800rpm 회전합니다. 그런데 얘도 똑같이 이렇게 회전 봤을 때 이렇게 같은 속도로 회전합니다. 그럼 모터의 생명은 회전해야 되는 거죠. 모터가 회전을 해야 일을 하는데 얘가 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니까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 슬립은 이렇게 됩니다. 슬립. 그래서
전동기 자체에 우리가 회전만 봤을 때는 슬립이 뭐 0일 때가 더 좋은 거죠. 슬립이 1이라는 것은 모터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회전 못하는 상태예요. 전원만 공급하지 얘는 가만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슬립 극단적인데, 실제 슬립은 전동기에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태로 회전을 하겠죠. 네, 실제 이렇게 회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기 속도는 이렇게 있으니까 공식을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보세요. 이 공식에서 S는 NS분의 NS-N입니다. 그러면 얘가 넘어가니까 SNS는 NS-N이고요.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N은 NS-SNS NS의 1-S가 되죠. 그래서 얘를 변형 어떻게 해? 첫 번째 어떻게 해? N은 NS의 1-S. 실제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에서 1- 슬립 값을 뺀 것만큼 회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S는 얼마? 1-S분의 N입니다. 1-S분의 N. 그래서 1-S분의 N인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 if 사극 60Hz 사극 60Hz다. 유도기가 사극 60Hz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슬립이 0.3이라 하면 N 얼마냐? 사극 60Hz NS 얼마예요? NS는 P분의 4분의 120 곱하기 60이죠. 얼마가 된다? 1800rpm입니다. 우리가 동기 속도는 1800rpm이면 회전수는 그때 슬립 0.3으로 회전한다고 하면은 실제 회전수가 얼마? 1800 곱하기 1-0.3의 속도로 회전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의 관계를 슬립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슬립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우리가 SNS 있죠. SNS 요거 SNS 요게 뭐냐면 동기 속도와 실제 회전 속도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동기 속도 얘하고 실제 회전수의 차 있죠. 이것이 SNS입니다. 이것을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상대 속도라 해서 곧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슬립이 나왔으니까 슬립의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립의 범위. 요 슬립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기를 공부하잖아. 그러면 유도기를 공부하는 내내 슬립이 나옵니다. 유도기는 슬립 전동기라고 할 만큼 슬립이 계속 나와요. 봅니다. 슬립은 NS분의 NS-N에서 첫 번째 유도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전동기는 동기 속도보다 회전 속도가 더 늦죠. NS보다 N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슬립이 0보다 크고 1보다 다 작습니다. 1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동기 속도보다 안쪽 있죠. 안쪽이 전기자가 더 빨리 회전해야 됩니다. 즉 발전기에서는 N과 NS 중에서 안쪽에 있는 N이 NS보다 더 빨리 회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발전기에서는 N이 NS보다 더 크니까 얼마? 슬립이 0보다 작은 경우가 됩니다. 발전기는. 세 번째 제동기가 있습니다. 제동기. 우리가 역상제동, 역전제동, 우리 직류기 할 때 역전제동 있죠. 그 제동기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로 회전합니다. 역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러면 NS-N 하니까 NS분의 NS-N 하면 NS분의 NS 플러스 N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슬립이 1보다 더
커져 버리는 거죠. 슬립의 범위, 전동기는 0에서 1, 발전기는 0보다 작고요, 제동기는 1보다 더 크다. 이러한 관계도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과 주파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 한번 볼게요. 이런 걸 봅니다. R상, T상, S상, T상인데 여기에서 3상 전원을 공급해요. 그리고 여기가 전기자가 회전을 하는데, 잘 보세요. 계속 R하고 원판의 그 개념을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1차 측에 내가 E1과 그 다음에 1차 측에 I1과 1차 측에 F1을 넣었습니다. 1차 측 전압, 1차 측 주파수, 1차 측 전류가 넣었어요. 그러면 2차 측이 회전을 합니다. 2차 측에도 권선을 감았죠. 그러면 전기적으로 연결하지 않았지만 2차 측에도 뭐다? E2와 I2와 F2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2차 측에 R하고 원판에서 기전력이 발생하죠. 기전력 발생해서 힘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측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전류와 주파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1차에 넣어준 값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겁니다. 1차에 넣어준 E1, I1, F1과 2차에 걸리는 전압, 전류, 주파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지금 할 것이 요건데요. 요런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서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서 있는데 버스가 왱 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버스가 왱 하고 지나가면 바람 엄청 불죠, 맞죠? 바람 엄청 붑니다. 그러면 나는 서 있고 얘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은 나는 이 버스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내가 달리기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버스가 가는데 내가 버스 속도만큼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버스하고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러면 나는 버스에 의한 영향은 받지 않죠. 서 있을 때는 버스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만약에 같은 속도로 회전한다면 버스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모터 회전하는데 계자가 회전을 하고요, 내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파수가 내가 회전하지 않으니까 0Hz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내가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보세요. NS만큼 회전하고 있는 내가 가만히 있다라고 보면은 나는 회전하는 NS죠. 버스에 의한 영향을 다 받는 겁니다. 결국 나는 1차에 의한 주파수와 똑같은 주파수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만약에 똑같은 회전하요. 똑같이. 그러면 나는 똑같이 회전하니까 1차에 의한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래서 보세요. E2가 있습니다. E2가 있고 E1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지했다는 겁니다. 버스 생각했을 때 E2는 E1과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나는 정지했기 때문에 1차에 의한 영향을 모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E2와 E1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F2, 2차 주파수는 F1과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정지했을 때는요. 근데 만약에 N이 NS라고 하면은, NS라고 하면 E2는 얼마다? 0이에요. F2도 0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러면 슬립 S로 회전을 하면은
슬립 S로 회전하면 어떻게? E2는 얼마? S의 E1, F2는 S의 F1. 예, 요 관계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유도하고 자시고 할 것 없고요. 요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F1과 F2, 그 다음에 E1과 E2의 관계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이겁니다. 볼게요. 유도 기전력 부분인데, 유도 기전력 공식은 4.44 FM파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알고 계신다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 정지하고 있습니다. 예, 정지하고 있을 때 E2 회전자는 E1 고정자에 의한 기전력을 모두 받는다. 버스 생각하세요. 버스. 네, 그래서 정지시는 E2는 E1이고요. F2는 F1입니다. 뭐 N은 NS, 얘는 무시하고 전동기가 슬립 S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S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는 E2는 S의 E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상대 속도 앞에서 했죠. 상대 속도 SNS는 NS-N 요걸 얘기한 겁니다. 상대 속도는 회전작의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예요. 요 상대 속도 개념에 의해서 회전자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상대 속도는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S배가 되기 때문에 F2는 SF1, E2는 SE2입니다. SE2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E2-는 SE2죠. 원래 정지하고 있을 때 E1은 E2인데 정지하고 있을 때 E2가 이거예요. 그러면 회전하고 있을 때 E2-는 어떻게? E2의 S배를 곱한 것. 즉 이것은 E1의 S배를 곱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SE2 혹은 SE1 요 관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얘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E2와 F2와의 관계. 그 다음에 전압비가 있습니다. 전압비. 예, 전압비. 그래서 E2-분의 E1은 E2-분의 E1은 앞에서 했죠? E2-는 SE2분의 E1입니다. SE2분의 E1. 만약에 권수비가 같다면 1차 권수와 2차 권수가 같다면 S분의 1이죠. 그런데 E2분의 E1 우리가 변압기 할 때 A는 E2분의 E1은 뭐 N2분의 N1 이런 관계에서 E1과 E2의 권수비가 A라면 어떻게? S분의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측의 권선계수, 2차 측의 권선계수가 또 다르다면 KW1, KW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수비가 다르고 권선계수가 다르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S의 KW2분의 KW1이고 N2분의 N1은 권수비 A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유도 기전력 부분. 그래서 슬립과 관계돼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요 부분 있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정지해 있는데 왜 전압이 있냐? 정지해 있는데 왜 주파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 답이 안 나와요. 정지하고 있는데 1차 축으로부터 받는 전압, 1차 축으로부터 받는 주파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SF1, SE2, 뭐 SE1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에 등가 회로가 있는데 유도 전동기에 등가 회로가 있는데 이 등가 회로는 말씀드렸지만 전자 유도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변압기와 동일합니다. 그럼 보세요. 변압기와 동일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곧 2차 이렇게 됩니다. 얘를 1차를 2차로 혹은 2차를 1차로 환산시키면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어드미턴스
컨덕턴스, 서셉턴스, R은 X1, R2, X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설명 안 들어요. 왜? 유도 원리를 이용한 변압기에서 이 등과 회로를 그렸기 때문에 변압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부분이 1차고요. 요 부분이 2차인데 우리가 특성을 위해서는 실제 1차는 별로 취급을 안 해요. 우리가 1차는 전원 공급해서 자속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자속 만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차는 두고 2차 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등가 회로는 이렇게 그리지만은 2차 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얘가 R2고요. X2입니다. 2차 부분. 그리고 여기에 2차로 넘어온 전압을 우리가 E2라고 할게요. E2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E2는 만약에 1차와 E1과 권수비가 같다면은 이 E1과 E2는 같죠. 권수비나 권선 계수가 같다면 E1과 E2는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볼게요. 이게 여기서 이거죠. 이거. 2차에 흐르는 2차 전류입니다. 2차에 흐르는 2차 전류 구하는데 얘가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먼저 정지해 있을 때 요렇게 요게 단락되었다고 봅니다. 단락되었다고. 그러면 2차 전류 I2는 2차의 임피던스 분의 2차의 전압이 되겠죠. Z2 분의 E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Z2는 어떻게 돼요? 루트에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분의 E2. 얘가 정지해 있을 때 2차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정지해 있을 때 2차에 흐르는 전류인데 의미가 없죠. 왜? 모터가 정지해 있다는 것은 모터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때 전류 구해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구했느냐? 어디 써먹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보세요. 정지해 있을 때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전하고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앞에 했던 내용과 조금 이어서 해야 됩니다. 보세요. 회전하고 있을 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E2는 어떻게 된다? E2 다시가 되죠. E2 다시는 얼마? E2에다가 슬립을 곱한 값입니다. 슬립을 곱한 값. 그 다음에 R2는 변함이 없어요. R2는 변함이 없습니다. X2는 우리가 X2는 X 리액턴스는 2파 FL이죠. 2파 FL에서 슬립 S로 회전할 때 주파수가 SF가 됩니다. 맞죠? 얘가 2파의 SFL이 되니까 X의 값이 어떻게 돼요? S의 X2가 되는 거죠. S의 X2. 예. 그리고 요렇게 볼게요. 옵니다. 그럼 그때 회전하고 있을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I2를 한번 보니까 슬립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전류 한번 구해 봅니다. 그럼 볼게요. I2는 이렇게 I2는 Z2분의 E2인데 뭐 회전하고 있어요. E2 다시죠. 얼마요? S2고요. S2고 루트에 R2의 제곱 플러스 SX2의 제곱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기술을 써봐요. 보세요. 분모 분자에 S분의 1을 곱해요. S분의 1을 곱하면 얘는 약분되죠. 약분되고 얘도 제곱에서 약분되는데 얘가 S분의 R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E2 얼마? 루트의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한 번만 제가 이 풀이 과정 한 번만 좀 기술을 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S분의 R2를 여기 있는 S분의 R2를 플러스 R2 마이너스 R2로 해도 되죠. 플러스 10 했다가 마이너스 10 해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R2에 얼마? R2에 플러스 S분의 R2 마이너스 R2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R2 플러스 요것을 우리가 보세요. R2로 묶으면 S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R2의 얼마? S분의 1 마이너스 S가 됩니다. 1 마이너스 S요. 그럼 보세요. 지금 뭘 했느냐면 얘를 S분의 R2 부분을 R2 플러스 R2의 S분의 1 마이너스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처음식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식과 보세요. 처음에 정기를 했을 때 I2는 얼마였냐면 I2는 R2의 루트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E2였습니다. 정지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전을 할 때 I2는 얼마냐? 보세요. R2 플러스 얼마요? R2의 S분의 1 마이너스 S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것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에 E2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복잡해가지고 지금 좀 기분 나쁜 분도 계실 건데 결론 이거요. 정지했을 때하고 회전하고 있을 때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긴 겁니다. 즉 R2의 S분의 1 마이너스 S가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등가위로 그렸을 때 보세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R2, X2, E2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정지했을 때는 이렇게 됐죠. 그런데 회전하고 있을 때 뭐가 생겼다? R2의 S분의 1 마이너스 S가 생긴 겁니다. 즉 여기에 어떻게? 저항성분이죠. 저항성분이 얼마? S분의 1 마이너스 S의 R2가 생기면 얘가 뭐냐? 정지할 때는 없었습니다. 회전할 때 생겼죠. 이게 뭐다? 회전할 때 발생하는 기계적 출력 저항이에요. 기계적 출력 저항해서 얘를 그냥 R이라고 해도 돼요. R. 그래서 정지할 때는 없었는데 회전할 때는 이러한 기계적 출력 저항 R이 생겼다는 겁니다. 요 식이 제가 뭐 결과만 뚝 하고 요겁니다 하면 외우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주 나와요. 요 공식 자체 자주 나옵니다. 요거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2차 측 전류 구하는 공식 있죠.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한 번 정도는 유도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최대한 간단하게 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2차 전류가 정지했을 때는 I2는 루트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자승분 E2입니다. 이거 등가 회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회전을 할 때는 결과 보세요. 회전 시에는 요거 어떻게 썼다? 루트의 R2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X2의 자승분의 E 이렇게 됐다. 회전할 때. 그리고 얘가 뭐였다? S분의 1 마이너스 S의 R2였다. 그리고 얘가 뭐다? 기계적 출력. 우리가 정지할 때는 없었던 이만큼이 뭐다? 출력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출력으로 나오는 부분.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식의
변환 과정 있죠. R은 S-1-S R2까지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다